핀테크의 IT 기술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금융을 붙이게 되면 해줄 수 있는 게 많아요. 베트남 여기 노동자가 모바일 앱을 통해 가지고 그 베트남에 있는 가족한테 보내는데 30초도 안 돼서 보냅니다. 베트남에 있는 가족은 네. 계좌가 없을지언정 휴대폰에 그 송금 보내는 핀 번호라는 게 있어요. 그 핀 번호를 가지고 네. 가까운 임금 수납 관리하는 데가 있습니다. 네. 갖다 주면은 거기서 돈을 받을 수 있어요. 물론 수수료를 빼고. 안녕하세요. 김하나의 북토크 아나운서 김수정입니다. 네, 핀테크는 금융과 기술의 합성어로 이 각종 금융 서비스를 IT 기술과 융합해서 처리하는 산업을 의미하는데요. 더불어 금융한류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나라는 핀테크 시장에서 뛰어난 성장을 보이면서 해외 시장까지 진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베트남의 핀테크의 영역으로 확장시킨 핑거비나 이정훈 대표님과 핀테크 기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오랜만에 뵙죠? 예, 오랜만이에요. 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주식회사 핑거의 베트남 법인을 맡고 있는 핑거비나 이종훈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오늘은 이제 그 책 핀테크의 저자로서 이 자리에 왔고요. 지금 한국 내에서는 한국금융연수원의 디지털 분야의 겸임교수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저자님으로 뵙게 됐잖아요. 네. 그래서 책 이야기를 또 안 네.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네, 책 핀테크는 어떤 책인가요? 예, 책 핀테크에 대해서는 좀 많은 사연이 있는데요. 일단은 출간은 2015년에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제 판매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핀테크라는 책에 이제 서두에 이제 잠시 언급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전 대통령께서 네. 우리나라의 한류 드라마가 굉장히 유명한 드라마에 네. 천성이 코트라는 게 나와요. 네네네. 예, 그 천성이 코트가 이제 중국에서 그 드라마를 보고 중국 소비자들이 그 코트를 사고 싶은데 한국에는 공인인증서라는 게 있어서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는 그런 구조예요. 그거에 네. 대해서 이제 전 대통령이 중국에 갔을 때 그런 얘기를 이제 들었고, 네. 대통령이 오셔서 우리나라에 공인인증서가 문제가 있다는데 그거에 대해서 왜 빨리 조속히 조치를 하지 않느냐 네. 해서 우리나라에서 그런 어떤 중국처럼, 중국의 알리페이처럼 간편하게 모바일로 결제할 수 있는 환경을 지금 만들으라고 이제 당부가 있었고, 네. 그런 당부의 일환으로 이제 한국 내에는 정부 주관에서 창조경제혁신센터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하나의 화두로 핀테크를 얘기하게 됐고, 도대체 해외에는 이런 핀테크에 대해서 어떤 건지에 대해서 네. 되게 궁금증이 많이 촉발됐는데 그거에 관련된 뭔가 가이드라인이 없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해외 핀테크에 대한 다양한 사례들이 어떻게 해외 국민들한테 생활의 편리함을 제공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한 점도 있고요. 네네. 이제 그 부분들을 이제 좀 제가 중점적으로 모아가지고 이제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고자 이제 핀테크라는 책으로 이제 출간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가이드라인 하나의 교과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제가 익히 들었어요. 그 회사 이름이 주 핀테크라고. 예, 네. 예. 사실 핀테크라는 이름이 지금은 좀 많이 알려지긴 했지만 그때 당시에는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네. 네. 그때 이 핀테크가 이렇게 확장될 거라고 예상을 하셨었나요? 해외에는 이미 굉장히 대한금융으로서 핀테크 기업들이 부상이 되고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일례로 이제 유니콘이라는 이제 1조 단위 매출을 올리는 기업의 30% 이상이 네. 핀테크 기업들이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기업들이 분명히 해외에서 각광을 받는 것처럼 한국에서도 분명히 유사 금융 서비스들이 나올 거라는 게 충분히 예측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나라에는 많은 규제 사항이 있어서 네.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이제 막혀 있었는데 우리나라도 그런 환경에 예외가 될 수 없다라는 걸 확신했고, 네. 관련된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직접 구성하는 회사를 설립하기도 하고, 네네. 관련된 내용을 좀 정리해서 네. 책으로 출간하기도 하고, 대중들을 통해 가지고 관련된 내용을 알려주는 강연 활동을 좀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도 처음에 시도를 하셨을 때는 핀테크가 과연 널리 사용될까라는 의문도 분명히 있으셨을 것 같은데, 네, 어떤 점에 주목을 하셨나요? 우리나라 역시도 그런 쪽에
알리바바 같은 기업은 아니지만 이미 카카오나 네이버나 이런 쪽에서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또 삼성전자가 삼성페이를 만들어서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내가 사고자 하는 물건을 네. 또 가고자 하는 여행 상품을 또는 음악을 그림을 뭐 기타 등등에 대해서 결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당연히 이쪽 그 핀테크에 대한 영역이 이제는 결제뿐만 아니라 또 다른 쪽까지도 파급되지 않을까라고 네. 조심스럽게 예측해 볼 수도 있습니다. 네, 그 예측이 딱 맞으셨네요. 네. 저도 정말 많이 사용을 하고 있기 네. 때문에 이 핀테크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고자 했었는데 이렇게 나와주셔가지고 제가 오늘 궁금한 점을 다 여쭤보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불러주셔서 너무 영광입니다. 아닙니다. 네, 앞서 오프닝 때부터 저희가 핀테크 얘기를 네. 많이 했는데 핀테크의 용어도 좀 자세히 좀 듣고 싶고 또 보니까 핀테크가 그냥 핀테크가 아니더라고요. 분류도 할 수 있고 네. 네, 다양하게 또 설명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주세요. 핀테크의 용어는 말 그대로 합성어예요. 네. 그냥 파이낸셜하고 IT 테크놀로지 쪽의 합성어라고 해서 앞과 뒤를 따가지고 핀테크인데요. 네. 어떻게 단어적인 의미는 금융과 IT의 그 합성어인데 그걸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금융과 IT를 통해 가지고 새로운 어떤 금융 서비스를 만드는 거를 일컬기도 하고요. 네. 관련된 어떤 새로운 금융 서비스에 관련 기업들에 있는 전체적인 산업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좀 쉽게 얘기하면은 네. 우리가 국내에서는 이제 카카오톡이라는 메신저 회사가 지금은 카카오뱅크를 만들고 네. 그리고 카카오페이도 만들고 네. 최근에는 이제 카카오보험까지 확장을 한다고 합니다. 네. 메신저 기업이 금융의 영역에 들어온 거, 그것도 이제 전체적으로는 핀테크 산업에 속하기도 하고 있고요. 네. 뭐 삼성전자 같은 제조업 회사가 삼성페이를 만들어서 결제 사업에 들어오는 것도 크게 보면은 핀테크 산업에 들어오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좁게 의미를 둔다면은 네. 핀테크, 그런 금융 IT에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하는 스타트업을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금융회사가 가지고 있는 서비스들의 어떤 카테고리는 금융인데 조금 더 소비자들한테 좀 편하고 조금 더 효율적이고 네. 조금 더 많은 뭐 비용을 절감시키거나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는 네. 새로운 금융 비즈니스 모델을 새롭게 이제 스타트업들이 비즈니스 모델을 이제 내놓는 거 그런 쪽을 요새는 핀테크 스타트업인데 그런 네. 기업을 보통은 이제 핀테크 기업이라고 많이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네. 네. 용어부터 그 기업의 설명까지 네. 얘기를 해주셨는데, 핀테크의 대표적인 기술이 공인인증서 없이 또 은행 업무가 가능한 기술을 떠올리곤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외에도 현재 어떻게 사용하고 있나요? 뭐 일단 책에 나와 있는 책에는 이제 벤처 스캐너 같은 미국의 그 유명한 컨설팅 회사에서 핀테크의 범주를 보통은 10개까지 범주를 네. 두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 범주가 한 17개까지 들어가고 있는데 네. 우리가 그 범주를 보면은 그냥 은행이 하고 있는 서비스라고 보면 됩니다. 은행이 하고 있는 서비스를 핀테크 기업은 다 구분시켜 놨어요. 어떻게 됐냐면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제 예금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대출도 받고 있고 이체도 하고 있고 네. 송금도 국내 송금도 하고 있고 해외 송금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은 은행에서 다 하고 있는 서비스인데 핀테크 기업들은 그거를 나는 대출만 잘해. 나는 결제만 잘해. 나는 해외 송금만 잘해. 나는 이체만 잘해. 이렇게 해가지고 각 분야에 대해서 나는 특화된 쪽 영역에 은행하고 다른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아까 그 10개 범주에 보면은 대출과 이체, 송금 이런 거 말고도 네. 요즘 이제 국내에서 좀 부각되고 있는 자산관리 영역. 그러니까 로봇 어드바이저를 통해 가지고 네. 좀 뭐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뭔가 좀 더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쪽 영역, 그리고 시큐리티 영역까지도 네. 이제 핀테크의 어떤 전체 범주 안에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다음 질문은 개인적인 질문일 수 있긴 네. 한데요. 예, 핀테크 사업을 베트남에서도 하고 계시잖아요. 네,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럼 국내와 베트남은 또 어떻게 구분질 수 있고 또 어떤 점이 좀 다른지 좀 얘기를 해주세요. 실질적으로 지금 국내 한국 같은 경우는 은행 계좌를 저 아나운서님도 계좌를 갖고 계시죠? 그쵸? 네. 계좌가 거의 전 국민의 한 거의 90%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15세 이상의 성년 되시는 네.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거의 계좌를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네. 근데 베트남만 보면은 은행 계좌를 갖고 계신 분이 전체 인구의 한 30%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대부분의 베트남 분들은 계좌가 없다고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럼 계좌가 없는 사람들한테 금융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게 네. 과연 뭘까? 기존 네. 금융회사들은 그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데 그렇죠. 핀테크의 IT 기술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금융을 붙이게 되면 해줄 수 있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핑거가 하고 있는 해외 송금 서비스를 예를 들면은 네. 한국의 베트남 노동자들이 지금 되게 많이 들어와 있어요. 네. 이 베트남 노동자들이 국내에 있는 자기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이제 일정 부분 해외 송금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송금 수수료가 되게 비싸요. 그리고 송금이 한국에서 송금을 해서 베트남 자기 가족들한테 들어가는 데까지 시간이 또 되게 오래 걸려요. 네. 그 이런 불편함이 너무 많이 농후한데 네. 최근에 이제 아까 주식회사 핑거의 렐레 트랜스퍼 같은 송금 서비스는 네. 베트남 여기 노동자가 모바일 앱을 통해 가지고 그 베트남에 있는 가족한테 보내는데 30초도 안 돼서 보냅니다. 30초도 안 돼서 보내고 그 베트남에 있는 가족은 네. 계좌가 없을지언정 휴대폰에 그 송금 보내는 핀 번호라는 게 있어요. 그 핀 번호를 가지고 네. 가까운 인근 수납 관리하는 데가 있습니다. 네. 갖다 주면은 거기서 돈을 받을 수 있어요. 물론 수수료를 빼고. 근데 아까 뭘 해결했냐면은 네. 길게 가는 프로세스를 되게 짧게 만들었고 네.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오고 가는 송금 수수료를 지금 되게 저렴하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 들어와 있는 이주 노동자분들이 이런 간편한 핀테크 해외 송금 서비스를 지금 이용함으로써 네. 본인의 어떤 삶을 풍족하게 할 뿐만 아니라 베트남에 있는 가족의 삶까지도 같이 풍족해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들이 네.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개발되고 있고 네. 그런 서비스들이 이제 베트남 국민들한테는 이제 실질적인 이익이 될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이런 유사한 서비스들이 베트남에 계좌가 없는 많은 절대 국민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핀테크 비즈니스 모델들이 지금 전개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네. 그런 일환으로 이제 베트남 내에서의 어떤 핀테크 비즈니스를 지금 전개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 해외 송금이 제일 문제인 게 기간이랑 수수료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두 부분을 잡았다고 하니까 이용할 수밖에 없게 만드셨네요. 그렇죠. 네. 네. 지급 결제 서비스를 넘어서 또 금융업으로 진출하고 있는 IT 기업들도 있는데요. 네. 그래서 등장한 용어가 테크핀이라고 해요. 네. 이 테크핀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테크핀이라는 거는 네. 기술 기업들, 특히 이제 대량의 고객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기술 기업들, 우리가 알 수 있는 알리바바,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뭐 이런 구글 같은 네. 대규모 그 방대한 고객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이 기업들이 자신의 고객 데이터를 빅데이터 처리해서 다양한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게끔 만들어줬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기술을 금융 쪽으로 넘어오게 할 수 있어요. 그 되게 네. 쉬워요. 이렇게 뭐 막 얘기를 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만약에 우리 지금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우리 네이버나 카카오를 이용했던 고객이 네. 너무 이용하는데 편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네이버나 카카오가 우리 고객을 위해서 우리 분석을 했잖아요. 빅데이터. 네. 우리 고객만을 위한 금융 상품을 만들겠습니다. 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죠?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구글이나 애플이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기업들, 알리바바처럼 우리 고객이 원하는 상품과 기존에 서비스를 가지고 있던. 그게 네. 금융이 될 수도 있고 네. 금융이 아닐 수도 있죠. 네. 그래서 이런 테크핀 기업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방대한 고객 데이터와 빅데이터 능력과 네. 무엇보다 돈이 많은 자금력을 바탕으로 해서 네. 금융 산업뿐만 아니라 여타 다른 산업까지도 네. 전개할 수 있는 굉장히 파워풀한 형태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앞으로 영역이 더욱더 확장될 것 같다라는 예. 생각이 드는데요. 네. 우리나라는 블록체인 산업이 또 규제에 가로막혀서 아직까지는 뚜렷한 성과를 내지는 못하고 있지만요. 머지않아 또 디지털 자산과 블록체인을 결합한 새로운 금융 상품이 또 등장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있으시더라고요. 네. 대표님 생각은 어떠세요? 약간 조심스럽긴 한데요. 일단 네. 아나운서님 말에 우리나라는 블록체인을 정부 차원에서 장려하고 있습니다. 다만 네.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두고 있는 디지털 머니 또는 이제 네. 뭐 우리가 알고 그렇죠. 있는 암호화폐라고 얘기하는 쪽은 정부에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 많은 이제 암호화폐 회사들 또는 블록체인 회사들이 네. 암호화폐하고 완전히
별개로 구분해가지고 전개되는 모습은 아직 많지는 않습니다. 네. 다만 일부 지금 우리나라의 상업은행 포함해서 많은 금융권 내에서 또 많은 제조회사 내에서 이런 블록체인의 투명성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비즈니스 모델들을 되게 많이 만들었어요. 아, 네. 그리고 금융권도 있지만 일부 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암호화폐 만드는 회사들이 약간의 모습을 지금 변형을 시켜서 멤버십이나 마일리지를 어떤 네. 머니로 연계를 시키고 그 머니가 다른 타국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비즈니스 모델들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들이 지금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도 상반기를 지나면은 아마 엄청난 많은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들이 나올 것 같아요. 아. 그러면은 어떤 규제다 규제가 아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네. 실생활 내에서 네. 블록체인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렇죠. 실생활 내에서 이런 비즈니스 모델이 우리가 편하게 쓸 수 있는 날이 있을 건데 그 밑단에 가면은 아 이게 블록체인이라는 기반이 되어 있구나 네. 아마 느끼실 날이 조만간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 암호화폐와의 그 기로가 달리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 건가요? 정부는 그렇게 구분해서 보고 있고요. 네. 그 일반 기업들은 그렇게 썩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다만 이제 네. 정부를 주관으로 하는 많은 이제 금융권도 그렇고 블록체인에 관련된 기반 비즈니스에 대한 요청들이 많이 오고 있으니까 네. 거기에 관련된 기술자들이 그 고객에 맞춰서 이제 뭔가를 만들어지는 거는 한 축으로 전개되고 있고요. 네. 한 축은 우리나라에 이제 100여 개의 암호화폐 기업들이 네. 암호화폐의 어떤 지금 실생활, 디앱이라고 하는 이런 네. 실생활에서 접목할 수 있는 비즈니스들이 아마 되게 많이 보이게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기대를 네, 해보겠습니다. 기대할 만할 겁니다. 네. 사실 대표님은 핀테크의 그 중요성과 필요성을 먼저 생각하신 분이시잖아요. 네. 네. 근데 그렇다면 핀테크의 미래도 미리 예측을 하셨나요? 좀 어려운 질문이에요. 제가 그런가요? 감히 핀테크의 미래를. 네. 근데 개인적인 다만, 의견으로. 네. 개인적으로는 이제 제가 이제 비행기 타고 이제 한 달에 반은 베트남에 가 있고 네. 또 한국에 있다 보니까 글로벌 쪽에서 이렇게 움직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네. 그 핀테크도 아까 이제 렐레 트랜스퍼 같은 어떤 해외 송금 사례를 들었듯이 네. 제가 약간 불편한 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 저는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좀 자주 즐겨 먹는 편입니다. 네. 스타벅스에 선불 충전을 하거든요. 네. 그 카드로. 예, 카드, 네. 그 모바일로. 네. 모바일로 충전된 거를 베트남에 있는 제 사무실 1층에 스타벅스가 있어요. 네. 거기서 사용할 수가 없어요. 아. 충전된 걸 사용할 수 없습니다. 네. 한국에서 충전한 걸 베트남에서 예, 사용하지 못합니다. 못하군요. 근데 네. 똑같은 스타벅스예요. 그쵸. 네. 이렇게 미래 핀테크는 아마 이런 것들에 대한 나라 산업에 대한 경계가 없어지는 비즈니스 모델이 분명히 나오지 않을까. 네. 그거에 대한 파급력은 어마어마하게 클 그렇죠. 겁니다. 네. 아까같이 글로벌에서 많은 이제 여행에 대해서 이렇게 자유롭게 세상을 오고 가는 사람들이 많아짐에 따라서 내가 본국에서 혜택받았던 것들이 다른 타국에서도 똑같이 동일한 혜택을 받고 싶어 할 겁니다. 네. 근데 그게 지금 각 나라별로 여러 가지 규제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막혀져 있는데 언젠간 풀리지 않을까요? 네. 빨리 그 시대가 오면요. 또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던 것을 또 다른 나라에서 편하게 사용할 수 있잖아요. 빨리 그 시대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네, 이제 핀테크는 전 세계적으로 집중하고 있는 기술이긴 하지만요. 대한민국은 선진화된 기술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약간 핀테크의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나라는 분석도 하고 계신 분도 계시거든요. 네.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 한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핀테크의 경쟁력은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떨어지지는 않는데 이제 아까 지금 블록체인이나 기타 이제 해외에서 비즈니스 했던 것들이 한국에는 규제로 인해서 네.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한국 정부가 갖고 있는 정책이 포지티브라는 정책인데 네. 기본적으로 규제가 있는 거에 대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들어오면은 그 규제로 이 모델을 바라봅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소위 말해서 우리가 듣보잡이라는 네, 듣도 네. 보지 못한 비즈니스 모델을 이 억지로 규제에 끼워 맞추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해외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옆 나라인 중국이나 뭐 미국이나 영국 같은 핀테크가 굉장히 발전되어 있는 나라들은 이런 새로운 금융 서비스가 들어왔을 때 그거를 규제로 얽매이지 않고 그 네. 서비스가 나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줘요. 근데 그게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가 생기는 그 시점에
이제 정책 당국에서 관여를 하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보통은 네거티브 규제라고 하는데 네. 우리나라 정부가 이런 환경적인 이해를 충분히 이해해서 올해부터 규제를 좀 바꿉니다. 그래서 네. 우리나라도 이제 핀테크 기업들을 활성화시키고 핀테크 비즈니스 모델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는 혁신금융 서비스를 지정을 하기도 하고요. 네네. 그 혁신금융 서비스에 지정되는 기업들한테는 아까 같이 네거티브 규제로 네. 일단은 먼저 시범 서비스를 시행하게 하고 그게 문제가 생기면은 규제에서 관련 이제 관계를 하는 형태로 네. 우리나라 정부도 많이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의 그 핀테크의 수준이 뭐 중간 정도라면은 네. 이런 정부의 이런 어떤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를 약간 규제를 완화시켜가지고 이렇게 활성화시킨다면은 네.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은 형태의 다양한 금융 서비스들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은 되게 많습니다. 네. 더불어 지금 최근에 이제 신남방 정책이나 이런 동남아시아 중심으로 굉장히 많은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가는 데 있어서의 우리나라에서 어느 정도 테스트된 서비스 영역들, 특히 핀테크 기업들이 만들어진 서비스 영역들이 최근에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나 캄보디아, 미얀마 쪽으로 많이 연계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지금은 그렇지만 앞으로는 우리나라의 핀테크 기업들이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내에서도 상당히 많은 발전이 있지 않을까라고 네.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핀테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끝으로 이 핀테크 기술에 대한 관심으로 이제 사업까지 확장시켜 나갈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네. 네, 그분들을 위해서 한마디 해주세요. 핀테크 기술로 사업을 확장하는 거는 어떤 범위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핀테크 네.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그 금융 서비스를 만들지 않거든요. 네. 그하고 이미 경험했던 금융 서비스를 만들지 않고 어떤 뭔가 새로운 거, 창조적인 거, 그리고 독특한 거, 그러면서 이제 소비자 중심의 뭔가 좀 더 편하고 그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어주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서비스를 만들어줬던 그 개념과 철학을 가지고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 나간다고 해도 크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 네. 오히려 국외에서 이런 우리나라의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를 채택하려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왜냐면은 뭐 저는 아무래도 베트남에 있다 보니까 베트남의 사례를 많이 드는데 베트남은 이런 금융 IT 엔지니어가 없어요. 금융 네. IT 쪽에 서비스를 뭔가 만들고 싶어도 관련된 풍부한 엔지니어가 없고 금융의 성숙도가 되게 떨어져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이런 풍부한 금융 경험과 노하우, 거기에 IT 기술력이 네. 그 나라에 가면은 굉장히 많은 것들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그게 다만 베트남뿐만이 아니라는 거죠. 그 최근에는 우리나라의 결제 기술이 일본의 도쿄올림픽에 접목이 돼서 서비스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네. 우리나라는 이미 충분한 IT 기술과 금융의 성숙도가 올라와 있는 나라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나라에서 관련된 어떤 금융 서비스를 개발하거나 금융 IT 쪽의 엔지니어들이 뭔가 단합해가지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었을 때 그 방향이 나아갈 수 있는 곳이 상당히 풍부해졌다라는 거. 그래서 한번 어떤 기업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스타트업이나 이런 쪽에 아이디어가 있으면은 네. 창업을 통해서 네. 좀 나아가면 어떨까. 네. 최근에 우리나라 금융도 또는 그 VC 같은 벤처 캐피탈도 이런 창업가를 굉장히 많이 양성하고 있고 정부도 그 창업가 양성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보면 이런 창업에 대한 붐이 좀 더 활성화되기를 좀 바라는 게 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너무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책 핀테크 저자 이정훈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앞으로 핀테크의 발전으로 더욱더 편리한 금융 서비스를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핀테크의 발전을 통해서 편리하고 또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요. 또 소비자들이 안전하게 금융 거래를 할 수 있다는 신뢰를 갖도록 또 철저한 보안 기술도 함께 성장하겠죠. 네, 앞으로 핀테크의 가치가 더욱더 높아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하나의 북톡 아나운서 김수정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